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야. 컬처 다이버시티 베터 월드 명필름 아트센터. 너무 멋있다. 야, 영화 사거리에서 이렇게 딱 있는 명필름 아트센터 너무 멋있네. 오늘은 북적이는 서울보다 조금은 한가한 시외로 가고 싶었다. 때로는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한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날씨 오늘 진짜 기가 막히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곳은 파주다. 이 카페구나. 야. 야, 1층에 이런 카페가. 와. 엠팩 굿즈샵이구나, 여기가. 영화에 또 관련된 서적과 DVD. 와. 야, 키노 창간호가 여기 딱. 강수현 선배님이 이렇게 또 멋지게 창간호를 장식해 주셨었네요. 제가 이 키노를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서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나중에 영화 좋아하기 시작해서 영화에 대한 서적을 찾는데 키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예전 거 막 꺼내서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보면은 진짜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배우들, 감독들 이야기, 어떤 작품들. 이제 이런 영화 잡지들도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어져서,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본다라는 또 재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렇게 영화를 잡지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정보들도 얻고, 그리고 인터뷰들을 너무 이렇게 보면서 막 꿈을 키워왔었으니까. 근데 키노 같은 또 잡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면서 맞아, 키노의 또 이제 특별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최근에 나왔었던 건데 여기서도 저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저랑 박정민 배우와 최우식 배우가 엄태여 감독님이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으로 찍었었네요.
특별판이지만 이렇게 또 키노라는 잡지에 제 인터뷰가 실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젊은 날을 추억하듯 키노는 여전히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영화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책장을 차지하고 있을 책들이 반갑다. 접속. 잠깐만. 이거 마지막 장면 아닌가? 딱 크레인이 올라갈 때 야.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고 들었어요. 아. 와. 여기가 명필름 아트센터의 극장이네. 아니, 스피커가 몇 개야? 아유, 의자도 편하고. 야. 어떻게 보면 감독이 작품을 만들 때 영상과 그 사운드에 대한 어떤 의미가 굉장히 또 있을 텐데, 감독이 만든 의도대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그 극장에 대한 역할이 저는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영화가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춰서 만들게 되는 게 사실 제작비적인 측면으로도 그게 좀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관객들한테 굉장히 또 풍성한 즐거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드네요. 요거 맞나요? 예. 10년 전 참혹한 사고로 딸 경은을 잃고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병호. 최병호. 재경아! 누가 봐도 네가 내 옷 입었잖아! 야! 엄마! 우리 진짜 가족이 엄청 빠르다. 무기력함에 갇혀있던 아내 수연은 고통을 견디느라 이를 외면한다. 엄마, 아빠 또 쓰러지셨대. 거기 사람들이 챙기겠지. 아빠 저렇게 돌아다니고 쓰러지고 하는 거 그대로 냅둘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날 다그쳐. 네 엄마도 유가족이야. 아빠는 엄마처럼 척도 못하는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다치는 거고. 아빠 다칠까봐 미치겠다고. 묵묵히 견디던 첫째 딸 채은의 참아왔던 두려움이 터져나온다. 아빠마저 잃을까봐 두려워. 각자의 방식으로 경언을 기억하며 아픔을 묻던 그들은 멈춰버린 세월을 다시 되찾고자 한다. 고통의 크기와 무게는 모두 다를 것이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의 속도 또한 다르다. 꽃이 다시 꽃으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피어나자는 약속과 희망.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은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같이 살아보자며 손을 내민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사장님 아유. 오늘 잘 지냈어요? 네. 감독님 그대로세요. 앉으시죠. 네. 네. 와, 감독님하고 이렇게 또 영화 감독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또 이렇게 네.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감독님을 처음 뵀었던 때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네. 제가 31살 때니까 드라마 비밀의 문을 통해서 이제 김영식 감독님을 만났는데 이제 B팀 감독님으로 우리 신경수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됐었잖아요. 그때 진짜 제가 촬영을 막 A, B팀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고 그 역할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되게 많이 벅차서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B팀에 와서 감독님 만나면서 촬영할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되게 제 얘기를 막 들어주시면서 디렉션을 되게 세세하게 해주시는 감독님 모습 보면서 B팀 올 때는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이 목화솜 피는 날 작품을 이렇게 만나시게 됐고 연출을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 전작을 같이 했었던 기획 프로듀서가 드라마 일도 하고 다큐 만드는 일도 하는 친구였었고 평소에 이제 그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세월호를 드라마로 담아보고 싶었었고 그 생각을 알고 있어가지고 10주기가 되는데 연부동치마에서 다큐 2편, 극영화 한 편을 준비하는데 다큐는 준비가 되었는데 극영화를 맡아가지고 진행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 중에 또 선체 내부를 네.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 아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와. 그 진흙에 묻어 있는 옷과 신발을 빨면서 담아내고, 근데 병호가 와서 막 또 이제 경찰관한테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찡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작품을 대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하는 작품을 만들고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작품을 보더라도 그거에 대한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눈물이 나면서 봤지만 나올 때는 그래도 따뜻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아유, 네. 너무 깊이 있게 잘 봐줘가지고 특히 네. 근데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도 그렇고 촬영하실 때도 되게 쉽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로는 어쨌건 이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이 유가족분들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왜곡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잘 만드는 거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했는데, 그래서 대본 1고가 나오고 2고가 나오고 편집본이 나왔을 때마다 안산에 가가지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네. 이런 이제 점검을 받았고, 네네. 근데 다행히 유가족분들께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힘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화가 안 슬플 수는 없는데 네네. 끝나고 나서 조그마한 위로와 희망과 이런 거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영화 촬영을 위해서 선체 안을 이제 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유가족 아버님께서 저희를 이끌고 정말 몇 번을 답사를 하시는데 자기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이제 그 목숨을 잃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설명을 하는 태도가 네. 너무 밝고 네. 막 기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네. 저 태도가 이 영화의 어떤 태도여야 하겠구나. 마냥 슬퍼할 수는 없다. 그쵸.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사실 10년이 지나고 이 과거의 일이 너무 힘드니까는 네. 자연스럽게 좀 잊혀지기도 하고 네. 기억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단 세월호 참사가 아닌 우리 일로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되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우리 같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창작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좀 같이 좀 할 수 있는 되게 조그마한 어떤 일들인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싶어요. 네네. 이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쇼룸. 오. 여기는 처음 왔는데. 명필름 영화 작품들 속 캐릭터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놨구나. 와이키키 브라더스, 조용한 가족들, I Can Speak, 건축학개론, 마당을 나온 암탉. 와, 야, 야, 진짜 소름이다.
시선을 따라 영화가 흐른다. 마침표 없이 이어지는 영화의 흔적들. 어머나. 사생결단 류승범 선배님 진짜. 홍정민 선배님. 와, 너무 멋있어. 그 시선에 음표들이 얹어지고 미세하게 떨리며 울려 퍼지는 선율을 상상해 본다. 남은희 선생님이랑 함께 했었던 시간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선생님과 이렇게 작품을 남길 수 있어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 영광을 이 작품을 통해서 남길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밑에는 영화 속에서 나왔었던 또 중요한 소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굉장히 서러웠었던 저에게 어떤 굴욕적인 순간을 안겨줬던 가짜 게스트 티셔츠가 여기 또 있네요. 정말 굉장합니다.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제가 여기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었으니까 그곳에 이렇게 멋지게 또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전시 공간을 보니 근데 그 전시 공간에 제가 출연한 작품이 또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진짜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건물을 둘러싼 콘크리트와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따뜻한 빛만큼이나 단단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난다. 재훈 씨. 대표님! 아이고, 바쁜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3층 아카이브 룸은 처음 방문했는데 네. 이렇게 돌아보면서 네. 와, 명필름에서 진짜 위대한 작품들이 무슨-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를 아이. 새삼 느끼면서 과찬이에요. 근데 그 속에 제가 또 배우로서 출연한 작품이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재훈 씨하고 또 네. 굉장히 중요한 영화 했잖아요. 네. 건축학개론 I Can Speak. 맞아요. 네. 영화사들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영화 관련 콘텐츠들을 전시하거나 그쵸. 보여주진 않고 전혀 그런 데 심지어는 뭐 갖고 있지 않은 데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만든 영화들 이렇게 좀 남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관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축학개론이라는 작품을 만난 게 처음으로 오디션 없이 캐스팅이 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지전 덕분이죠. 뭐 파수꾼하고. 맞아요. 네, 그 작품을 대본을 봤을 때 정말 오래도록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작품이 될 것이다라는 걸 진짜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되게 느꼈어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점. 그게 캐스팅 안 돼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또 오랜 2인 시간. 2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참. 진짜 9년 만에 맞아요. 작품이 나온 거였었고 저는 글을 읽으면서 생생하게 영상으로 딱 느껴졌었던 장면이 옥상에서 이제 서연이가 저에게 CD 플레이어를 듣고 있는데 이어폰을 주면서 들을래? 하면서 제가 그 귀에 꽂았을 때 전람의 기억의 습작에 그 노래가 딱 흘러나온다라는 거를 글을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영화관 극장에서 보면 다들 엄청나게 특별함을 느낄 것이다라는 거를. 네. 근데 그때 우스갯소리 하자면 네. 너 전람회 몰라? 근데 졸라맨으로 들려가지고.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지금 얘기하신 그 장면부터 이렇게 관객들이 확 마음을 영화에 이렇게 맞아요. 뭐랄까 깊이
네. 넣게 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딱 둘이 이제 이거 나눠서 둘을 그때부터. 네. 네. 들을래? 이제 버틸 순 없다. 그 배우 입장에서는 또 실제는 20살은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막 20살 시절을 영화로 영원히 남긴다라는 게 그렇죠. 네, 어때요? 정말 배우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배우하기 잘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앞으로 더 이렇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잘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또 찍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명필름 아트센터, 그리고 명필름 사옥, 그리고 명필름 랩이라는 공간을 이 파주라는 공간에서 한 2015년부터 맞아요.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10년 되죠. 야, 내년에 벌써 이제 10년이 네,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명필님이 그동안 영화를 한 현재까지 50편 정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영화를 만든 결과나 성과가 이은 대표와 저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이제 영화인들이 함께 만든 덕분이다라는 생각에 네. 그러면 이제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예비 영화인들 네네. 그분들을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네. 함께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명필로 랩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여기서도 지금 박화영이나 뭐 여러 이제 작품들이 나왔는데 네. 좀 영화 명필름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또 네. 어렵기도 하고 네, 뭐 네. 예산이 작은 영화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쵸. 또 뭐 젊은 영화인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솔직히 지금이 영화 한지 30년 내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네, 네. 그쵸. 네. 네. 투자 받기도 어렵고 네네. 트렌드도 바뀌었고 네네. 아무리 좋은 영화도 보여줄 기회가 있어야지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100만 명쯤 들었으면 좋을 영화가 지금은 한 10,000명 들고 만다거나 이런 이제 영화 상황이나 생태계가 달라져서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영화를 저희가 만들고 나서 극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극장 자체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고 오지 않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을 진짜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극장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영화인으로서 너무 네. 근데 반갑고 고마운 일이죠. 네.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런 제작사가 있나? 아니 제작사에서 운영하는 너무나 끝내주는 영화관.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네. 제가 옛날에 90년대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파리에서 이제 시네마테크에서 뽕레프 연인들을 봤는데 네. 굉장히 이제 그 놀라웠죠.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네네. 다른 영화인 거예요. 그때 네. 봤었던 느낌의 그 생생함이 예, 너무 다른 완전히 거예요. 그냥 한 10배 차이? 아. 그래서 네네. 정말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그 마음을 최적화한 네네. 상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네네. 생각 때문에 와. 여기 이제 영화관에 뭐 그런 영상 시스템이라던가 네네. 뭐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한다거나 네. 그런 신경을 썼죠. 그래서 여기서 막 영화 매니아나 관객들이 뭐 라라랜드를 보고 뭐 듄을 보고 네. 매드맥스를 보고 막 엘비스를 보고 와 막 전율을 했다거나 네네. 그 소리 때문에 전율을 했다거나 뭐 안 보이던 장면이 여기서 보인다거나 그렇죠. 이런 평가를 해줄 때 네네. 되게 보람을 느끼죠. 그럼요. 그래서 저의 이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명필름 아트센터가 많은 또 대중분들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남겨져서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배우면서 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해주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lden days drifting far away. Light is leaving town.
colors fade. I'm thinking we stay 신발을 벗고 앉아서 보는 건가 보다. 오, 흑백 영화 상영이구나. 와,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영화를 편안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낭만 있다.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외모와 지능이 언제나 줄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우월합니까? 열등합니까? 뇌과학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세상의 우월한 유전자를 퍼뜨립니다. 뭐하냐? 야한 거 맞냐? 우리 외모가 언제나 줄 세워지고 있었던 거야? 넌 뒤에서 세는 게 조금 빠를 듯. 끝없이 펼쳐진 멀티버스. 우주를 가로지르며 만나는 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이야기. 그냥 돌인데? 그냥 돌이라니? 내가 이래 보여도 45억 살이야 이년아. 너 공부 못하지? 저 문과거든요? 반에서 18등도 못할 것 같은 이 18년산 유기체여 명심하여라.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깨달은 여고생은 정답을 찾기 위해 기묘한 자율학습을 시작하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헛된 꿈을 쫓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100분의 99가 잡을 수 있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꿈을 쫓아가세요. 그럼 아저씨 꿈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 꿈은 삶의 의미를 통달한 듯 보이는 거지는 험난한 여정 끝에 얻게 된 행복을 말한다. 저기 저 밝게 빛나는 별처럼 나 평생 사랑할 거지? 자기야. 조금은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너의 전남친 경력들을 봤을 때 과연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남자는 맞고 또 맞을지라도 진실을 말하기를 계속한다.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공부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진실을 아는 자 괴롭구나. 이 바보! 거대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보통의 우주.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 영화 속 찬란하게 빛난 보통의 인간들은 결국 삶의 의미를 찾았을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에 앉으세요. 으짜짜짜.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 네, 김보호 감독님 그리고 오동민 배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진짜 낄낄대면서 봐서, 네, 아직도 그 영화에 대한 잔상이 크게 남아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시게 됐는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제 영화 제목이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인데, 네. 사실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모든 우주도 그냥 보통의 우주고, 네. 인물도 다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열을 나눈다거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만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실을 말하면서 자기 진실을 말하는 자기조차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거나 뭐 이런 게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웃음으로 그런 거를 직시하면서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의 의미, 각자 나름대로의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그 정도에만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거창하고 이루기가 힘든 것이 꿈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보통의 꿈은 꿈이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좀 돌아본 것 같아요. 네. 너가 보기에 평범한 꿈은 다 하찮은 꿈이니? 당연하지. 아무거나 다 좋은 꿈이면 그러면 와 내 꿈은 아빠가 되는 거다 이러면 이런 것도 꿈이냐?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창하든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소박하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행동에 옮겼느냐,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후회가 없었느냐를 이렇게 물어서 스스로 괜찮다면 저는 다음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재밌게 웃으면서 이 영화를 사람들과 또 많이 보고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은 되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서 와, 이 남자 주인공은 계속해서 진실만을 얘기하는데 그 진실을 듣는 대상자는 너무 이제 듣기 거북하고 힘드니까 또 폭력을 행사하고 네. 어떻게 이 작품 하시면서는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힘든 거 없으셨어요? 일단 대사량이 많고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대사가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감독님이 약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달라고까지는 안 하셨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다. 근데 제 원래 제가 추구하는 어떤 코미디가 그 진지하게 헛소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되게 그 결이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감독님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좀 프레임의 장르적 색깔이 되게 뚜렷한 느낌이 들었는데 또 그 안에서 전혀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반된 무언가에 충돌할 것만 같은 에너지들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자유로웠는데 이게 뭐지? 이런 신기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감독님의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자유로움을 또 배우에 추구하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또 담아내는 그 과정이 와,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저도 작품을 통해서 배우님을 또 이렇게 보고 너무 좋아서 언제 한번 같이 작품 속에서 연기하는 그 순간을 또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됐는데 감독님이 연출하는 작품이면 더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 세계관 속에 제가 또 이제 가서 완성을 시켜주시죠. 완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감독님의 또 세계관에 또 제가 이렇게 투영이 될 수 있으면은 너무 또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사실 그건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보통의 꿈은 아니고 굉장히 큰 꿈인데 꿔보겠습니다. 무조건 이루실 겁니다. 네. 행복한 상상이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순간.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현실과 꿈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나는 계속 꿈을 가진 채 이상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야,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포스터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어머나. 10년도 더 된 작품의 포스터를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이렇게 명필름 아트센터에 와서 명필름에서 만들었었던 주옥 같은 이 작품들의 포스터와 아카이브를 보면서 내가 이 제작사에서 건축학개론과 I Can Speak를 찍었던 그런 영광의 순간이 있었구나를 느끼면서 앞으로도 이 파주에 있는 명필름 아트센터가 많은 관객분들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영원히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많은데 네. 저는 또 행복한 상상을 꿈꾸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